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준비한 특집 방송 역사의 증언, 이 제5공화국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 그 당시에 어떤 역사 속에 계셨던 분들을 모셔서 자세한 말씀을 듣는 그런 방송인데요. 저희가 이제 12.6 시기에 맞춰서 시작을 쭉 했는데 벌써 12.11을 훌쩍 지나고 이제 연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되셨습니다. 사실 자유의 몸을 얻으셨는데 댓글창을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김대무님께서 오 공화국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서 참 반갑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만든 이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이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그리고 이 사면까지의 이 역사도 언젠가는 재조명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제5공화국의 그 시작을 정말 현장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셨던 허화평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 두 분 모시고 또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오늘 참 그 사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만에 이제 4년 만에 이제 풀려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면이 많이 늦었죠. 늦었다 일단 예. 많이 늦었죠. 그리고 탄핵도 물론 정책적 실수가 있었지만 예. 탄핵 당할 사유는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치적 탄핵을 당해서 감옥 소요가 4년 이상 있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사면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심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뭐라 할까 정신적인 면에서의 사면 복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은 전부 무슨 뭐 역사 시궁창에다 처박아 놓고 과연 그냥 법적으로만 그래 너희들 사면 복권했으니까 그 감옥에서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게 다 사면 복권이냐 이거죠. 특히 전두환 대통령에게 씌워진 이 12.12 반란자의 굴레, 5.18 책임의 굴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결국 역사학자들 몫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후대 이 역사학자들이 당대 역사를 기록할 때 예. 기록을 잘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뭐 가해자 입장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상대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이쪽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은 평행선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뭐 모여서 투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명언을 전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치고 돌아가셨죠. 이제 후대가 그 멍에를 벗겨줘야 될 도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이렇게 또 특집 방송을 만들어서 계기를 요만큼이라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있는 건데 오늘도 방송 모시면서 오늘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5공화국이 출범하기 위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좀 쭉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광주 사태니 뭐 이상한 얘기를 써면은 법에 막 걸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적당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토를 좀 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잘 정리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예. 허 이사장님께 이 5공화국 출범 관련된 광주 문제를 그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핵심 본질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18에 대한 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5.18은 그 전까지만 해도 광주 사태로 알려져 왔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민주화 운동으로 그 이제 아주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사장님께서는 5.18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으로 정의를 하십니까? 이거 우리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질문을 살살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겁납니다. 예. 우리가 이 5.18 문제를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선 이 5.18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분단의 요소, 예. DJ 요소라고 하는 배경을 두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각계 대표들, 예. 뭐 각 당 한 사람씩 해서 58명의 예. 민주화해 추진위원회 민화위를 예. 만들어서 국민화합분과위가 이제 이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했어요. 예. 막 그 어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야당 측에서는 투쟁으로 하자, 항쟁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타협한 게 이제 민주화 운동인데 노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이 조치를 취한 거는 정치적 화해를 위한 거죠. 네네네. 이게 법적 규정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예. 그래서 광주 시위대 네. 평범한 시민도 합세했고, 예.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이게 합해져서 이제 군중 시위가 벌어졌는데 예. 그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이 있겠죠. 예. 그 주로 운동권 학생들이었어요. 네.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정신적으로 네. 그 지역의 종교 제야 지도자들. 예. 이제 이분들의 소위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생각. 평범한 시민은 계엄군이 학생한테 돌 맞아서 피 흘리면 못 봤다고. 근데 계엄군이 쫓아가서 두들겨 팬 건 본 거야.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열받게 돼 있죠. 예, 분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 광주 시민이 죽은 시체를 봤다고. 예. 시체를 싣고 돌아다니면서 막 선동한 네.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각종 연병. 예. 이제 이런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네. 문제는 그 핵심 지도부의 생각이 뭐였나. 네. 제가 쭉 그 이후에 정해본 결론을 이렇습니다. 예. 소위 단순한 민주화 차원을 넘어선 예. 소위 민족적 차원에서 예. 소위 민중혁명 노선을 따르는 예. 이 세력들이 예. 무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걸 저지해야 되는 계엄군이 어차피 무력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 충돌 과정에서 생긴 비극이 이게 광주 사태 본질이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민중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 그 이 시위를 이끌었다라고 예. 그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대충 나와요. 예. DJ가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본격적 정치 행보하는 것이 이제 4월 달부터인데 3월부터 시작됐지만 네. 5월 7일 날 내 외신 기자회견이 그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위 민족적 결단으로 유신잔재를 분쇄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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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게 민권 민주운동으로 예. 통일 시대를 대비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어 걸었어요. 예. 그게 5월 7일이라고요. 5월 7일. 예. 그리고 5월 8일 날 전남 대학생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민족적 정통성 없는 정권이다. 최규하 물러가라. 신현영 물러가라. 그러니까 전두환 최기화 물러가라. 정부를 예.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그렇죠. 최규하 정부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 그럼 그 선언의 사람들이 물러나면 무정부 상태가 될 그렇죠. 텐데. 그럼 자기들이 가져가겠죠. 아, 그 자체가 예. 민중혁명이다. 그렇게 하고 5월 10일 날 DJ가 정읍에서 동학제 참석해가지고 예, 예, 예. 동학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예. 제2의 동아혁명 필요하다. 예. 아주 노골적인 선동이죠. 예. 그게 5월 11일이거든요. 11일. 예. 5월 13일 날 예. 전남대학생 조선대학 투쟁위원회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예. 그 선언문이 아주 재밌어요. 아. 예? 소위 우리가 이게 학생들 민주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반민주 세력과 우리가 성전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러니까 최기호 정부도 반민족 세력이 된 거죠. 그렇죠. 현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최기호 정부를 반민족 정권을 규정하고 따라서 우리 학생의 민주 세력이 총 걸게 해서 무너뜨리자. 그걸 이 사람은 성전으로 규정했어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 네. 목숨 바쳐 싸운다는 예. 거예요. 예. 그 선언문의 말미에 가면 민주화 희생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보면 DJ의 이 발언과 이게 맥을 같이 한다고. 5월 7일, 8일, 11일, 그렇죠. 13일, 그다음에 5월 15일 날 서울대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시 일어나서 학생 이제 시위가 있었죠. 그 전투 경찰이 차에 깔려 죽고, 예. 그다음에 또 최후 통첩을 하죠. 예. 그래서 5월 19일까지 안 물러나면은 뭐 우리도 뭐 일어나겠다. 하겠다. 예.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일어난 게 이제 근데 그 어간에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뭐 서울역 앞에 그것이 일어나고 최후 통첩이 이제 발행됐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제야의 지도자 종교인들도 이제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다고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5월 14일 날 전남대학교 정문에 벽보가 붙었다고. 예. 그저 앞으로 통제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도청 앞이나 학교 정문 앞에 모여. 그건 이미 이 사람들이 그 DJ가 이야기했잖아요. 최후 통첩 안 받아들이면 전국 대학 제야 총 고려하겠다. 예.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라고. 예. 거기에서 광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니까 예. 더 영향을 받았겠죠. 예. 그런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5월 14일 날 이미 벽보가 붙었다고. 네. 그러고 하고 잘 아시다시피 소위 반 50 세력, 예. 50 세력을 지금까지 폄훼하는 이 세력들이 소위 직분 시나리오, 예. 수습 방안에 의해서 너희들이 해서 광주 사태 일어났다. 너 전도의 책임이다. 예. 이렇게 지금 몰아왔거든요. 예.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정문이 된다고. 예. 5월 14일 날 계엄사가 전국 이게 소요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예. 충정 개혁이 해가지고 각 대학에 소위 진압 부대를 배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대학, 조선대학, 충북, 예. 저 전주대학 여기 이제 7공수, 예. 11공수 부대들이 대대 단위로 예. 점령을 했다고. 그 14일입니다. 네. 17 계엄 이후가 아니에요. 예. 그 14일 날 그런 벽보가 붙었다고. 예. 그렇게 하고 이 전남대학 학생들이 계엄군을 이제 자극한 날이 5월 16일이라. 아. 이 5월 16일이 DJ가 최후 통첩한 날이에요. 예. 예? 예.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는 안 보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예. 같은 날 이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두들겨 맞고 있다가 나중에 정우사 당장 지시받고 이제 쫓아가서 애들 잡고 패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YWCA에서 그 당시 홍남선 변호사 네. 광주에 존경받는 변호사였죠. 네. 그 다음에 조비오 신부, 예. 김성령 신부 이런 분들이 YWCA에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해라. 예. DJ 석방해라. 정실적 빨리 단축해라. 예.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는 총력 투쟁하겠다. 그때는 이미
시대와 이게 겸사 간에 서로 타협을 모색하던 중이에요. 예. 그러나 강경파들이 딱 이제 주도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예. DJ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광주에서 계엄군하고 예. 시위대가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고, 요걸 보면은 저게 아마 무슨 시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에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과 광주와의 관계가 어땠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1980년 서울의 봄에서 예.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뭐 물러가라라든지 뭐 이런 게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게 이 최후 통첩 전후예요. 전후입니까? 예.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전두환이 누군지 잘 몰랐죠. 예. 그러나 이제 내각이 출범하고 예. 신현학 총리 주재로 새로운 헌법 작업이 시작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합수본부가 김재익 사건이 마무리 작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눈에 띈 거로 말이야. 예. 그리고 또 중정부장 서울까지 되고 예. 야, 이 진짜 강자가 전두환이가 아닌가. 예. 이걸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해냈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전후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당시에 전두환 장군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모든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다. 전두환 책임론이 지금 불거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성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 그 당시에 군작전의 모든 책임자였습니다. 예. 바로 이 이성 사령관이 검찰 수사 때는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하고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전두환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무관하다. 5.18과 관련된 모든 작전은 내가 다 했다. 그런데 무슨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어디 감히 나의 작전지휘권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거 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의 작전지휘권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군법회의감이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한 저 기사가 예. 조선일보의 가판에는 실렸는데 배달판에는 빠졌어요. 예. 자, 이성 장군의 이 발언은 검찰에서 한 발언과 조선일보의 발언 중 어떤 것이 진짜 자기 마음입니까? 이성 장군의 발언이 뭐 100% 진실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재판 받을 때 그렇게 증언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다고. 들으셨습니까? 같이 계셨군요. 예. 그때는 나는 전두환이가 시켰는데 했을 뿐이다라고 발언했죠. 검찰에 가가지고는. 두 분이 예.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의를 입고 앉아 있고 예. 두 분은 이제 사법 정장으로 앉아서 이제 우리가 재판을 봤는데 예. 뜻밖의 그렇게 발언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실망도 했지만은 왜 저랬을까? 제가 짐작되는 것이 있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 이성 장군님은 군에서도 이게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아주 꼬장꼬장한 선비로 알려졌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예. 또 그분이 저를 아껴주신 분이고 예. 해서 제가 그분의 품성을 잘 알아요. 예. 누구 압력 넣는다고 해서 함부로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닌데 예.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 아시다시피 11 이후에 예. 뭐 소위 황양시 장군, 유학성 장군, 뭐 차기원 장군, 뭐 나중에 이성 장군, 주영복 장군 다 이 모두가 예. 상황의 인식이 같았습니다. 예. 소위 사태 심각성. 예. 그리고 이게 김재규 문제 빨리 처리해야 되고 예. 질서 잡은 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까지 이게 탈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네. 이 빨리 체결 정부가 새헌법을 만들어서 그 새헌법으로 선거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 실시해서 우리가 민간 정부를 만들어서 근데 출범시키자. 자, 이게 어떤 국가적인 대의였잖아요. 우리의 공통된 이제 인식이라고 예. 거기에 뭐 압력을 넣고 예. 뭐 간섭을 하고 해야 될 여지가 없어요. 예. 뭐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와서 제가 뒷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2016년 이성 장군님께서 최복식 기자 보고 예. 말씀한 게 그게 진심이야.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했나? 예. 아, 감옥에 안 가시려고? 뭐 약간 위축됐겠죠.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분이 지금 고인도 되고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 이거 역사의 증언이니까 네. 뭐 그 주영복 장관이 그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는데 뭐 그 조금 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주영복 장관의 이게 사돈되는 분이 YS 쪽하고 이게 예.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 살살 이야기해라. 예. 어? 그럼 조금 한번 봐주겠나?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980년 광주 문제를 예. 이렇게까지 그 어렵게 만든 세 분을 꼽는다면 예. 권정단 씨, 그렇죠. 이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장관 이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두 증언을 분은 위해서라도 좀 다릅니다. 두 분은 바로 이런 대목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전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네. 자, 그 이성 계엄사령관이 네.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진짜 그 본심을 이야기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그게 본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 문제에 관해 전두환이나 노태우 수경사령관과 상의한 기억은 없다. 광주 사태 발생 후 진압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가 계엄사령관으로서 병력 투입을 결정하고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진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사실상 군권을 장악해 군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직접 계엄사령관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관여해 간섭한 사실이 없다. 없으면 광주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성 장군께서 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군권은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거의 권한입니다. 예.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네. 단 겸사는 겸사령관에 책임지는 거고 네. 전두환 장군은 보안사만 책임지면 되는 입장이라고. 예. 따라서 이게 군권을 뭐 가져갔다고는 예,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왜 광주에 그 바가지를 덮었었나? 예. 뭐 이런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후에 대통령이 그 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보니 대통령 네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책임 네가 가져. 네가 다 책임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정확한 말씀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너 책임져 사과해 뭐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이제 이 점에서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뒤돌아 볼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예. 이게 관념과 타협이 없는 한국적 정치 풍토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이 광주 문제를 가지고 예. 가해자, 피해자, 승자와 패자 잣대로 갖다 대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예. 뭐 광주 시민은 자기들의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위했다. 뭐 그거 좋다고. 예. 우리가 그거 시비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개헌군 우리는 정부 명령 받고 지나가러 갔다. 됐어, 오케이. 뭐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면 끝이야. 따라서 저는 이 광주 사태 보는 제 시간이 이렇습니다. 광주 시민도 개헌군도 시대의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예. 따라서 현재 이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 잘못 이야기하면 감옥소 보내고 추징금 받겠다. 예.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실수예요. 예. 예. 이건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네. 예, 앞으로 이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치적 사건, 정치적 사태가 있을 때마다 예.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해자가 있게 말이거든요. 예. 그럼 국민적 입장에서는 가해자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피해자 말도 들을 수 없다고 다 다르니까. 예. 그럼 누구의 말을 가장 정확할까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의 말이 정확하다고. 예. 그거는 선입관이 없는 역사학자들. 네. 그래 몫인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정치 권력이 재판해서 너는 가해자가 너는 피해자다. 이렇게 그걸 재판해버렸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이걸 복잡하게 만든 거는 YS 정권이에요. 예.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광주 사태를 성자, 패자, 가해자, 피해자 이런 각도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네. 그 점에서 우리 광주 시민의 명예가 그럼 어떻게 되겠나? 예. 이런 처벌법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면 명예가 사라질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음성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예. 객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 진실을 감추려고 법을 만들어서 입을 막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예?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일부에서 제기된 그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지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호용 씨를 보내가지고 신군부가 정호용 씨를 통해서 공수부대 지휘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지휘권 이원화 문제입니다. 예. 그 지휘권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그 인터뷰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두환은 이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하며 어려워했소.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을 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오. 내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은 책임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지휘권 이원화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모든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그 지휘권이 이원화돼 가지고 전두환 신군부가 정호용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나요? 특전사령관. 예. 이분을 통해서 마치 별도의 지시를 해서 공수부대가 가혹하게 그 진압을 시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전설처럼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점에서 우리로서는 좀 아니 육군 참모총장의 별 4개 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법정이 아닌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언론사는 저 인터뷰가 파장이 일어날 거 두려워가지고 가판에만 싣고 배달판에는 빼버렸다. 그건 조선일보가 예. 조금 비겁한 거죠. 네. 예? 진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 책임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휘권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반 전두환 세력이 만들어낸 하하. 가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예.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은 이제 강창선 전 보안사령관이고 예. 그다음에 정성호가 나중에 다시 자기들이 고소 고발해서 와이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 그건 실제 전부 다 전두환이 걔들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DJ나 와이에서 쪽에 계속 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야 반유신 세력이 예. 이걸 계속 확대해서 퍼뜨린 거죠. 언론도 계속 그렇게 이제 받았었고 예. 받았었는데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되잖아요. 예. 특전사 그 사령관이 정호영, 정호영이죠. 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3인방 그 전부 다 이것들이 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겸사령관은 헛개비고, 예. 실제는 전두환이가 뒤에서 정호영을 시켜서 내려보내서 예. 지휘해서 비극이 일어섰다. 그래서 이게 지휘 이원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광주에 뭐 별도 상실 만들어 놓고 네. 주들끼리 네.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우리가 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95년 예. 재판 받을 때 검찰이 전력을 다해서 소위 입증을 하고자 했던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이게 지휘권 이원화 문제. 지원 예. 이유가 다는 예. 소위 그 발품 명령하고 예. 지휘권 이원화 문제하고 헬기 사격 문제 예. 이런 문제였는데 이 겸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겸사에서 아마 저는 소홀히 했다 보는데 원래 공수부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공수부대 일개 대대가 그 당시 한 400여 몇 명? 예. 다중을 진압하는 부대는 아니에요. 위력 그런데 시민 왜 공수부대를 이거 겁나고 보면 도망갈 거다. 부마 사태에서 효과를 봤거든요. 예? 부마 부마가 사태 있어서 출동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마 사태는 그런 사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광주에 각 대학교에 일개 대대씩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겁을 주기 위력주의로 위해서 그런 충돌이 생기지. 생기려는 건 상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를 배치한 거는 경사의 결정이지 네. 정호영 씨의 결정이 아니에요. 전두환의 결정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럼 겸사의 작전 명령에 의해서 배치가 됐다고 5월 14일 날 네.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군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작전 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 작전 배속은 뭐냐?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이제 작전하는데 예. 내 병력도 적고 영역이 부족하다고. 예. 그 상급 부대에서 봤을 때 뒤에 예비 보고 야, 너희 사단 가운데 2개의 연대를 이 지역에 배속시켜라. 예. 이게 작전 배속이에요. 예, 예. 그내 부대를 필요에 따라서 빌려주는 겁니까? 예. 빌려주는 예, 거예요. 예, 예. 작전 기간만 그럼 빌려준 그 병력은 그쪽 지휘관이 지휘하나요? 빌려주면 배속받은 지휘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휘권의 예, 예, 이전이죠. 이 모처 부대는 간섭을 못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정호영 장군 중간에 왔다 갔다 했다고. 예. 그 왜 왔다 갔다 하냐? 내가 부대를 빌려줬잖아요. 예. 작전 주의는 그 부대 지휘를 맡는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부대 지휘관 말을 잘 듣는지도 봐야 된다고. 남의 부대 가서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뭐 잠자리도 제대로 챙겨주나, 밥은 제대로 먹이나 하는 걸 가서 확인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시정해서 고쳐줄 책임이 있다고. 따라서 모처 부대장은 내가 비록
배속을 시켜줘서 작전 권한은 없지만 예. 이 부대의 상태를 끊임없이 관찰해서 잘못된 거를 해결해 줄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네네. 야, 이걸 이원주의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꾸민 거지. 그러니까 군대 장교 생활한 사람은 이건 상식입니다. 예. 아니, 작전 배속해줬으면 그만이지. 그게 왜 정호영 씨 책임이야? 예. 그런데 소위 제야, 소위 550을 못마땅 하는 이 군의 선배들 예. 등등이 그놈아들이 다 이희생 헛개비로 만들어 놓고 다 했어. 예. 뭐 말하기 쉬운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검찰이 실패했다고 결국 밝히지를 못한 거네요. 밝히지 못한 게 밝혔죠. 예.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사장님께서는 저 검찰 신문에서 1995년 3월 29일 날 검찰 신문 과정에서 광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초기 진압 과정에서 군의 잘못이 일부 있었지만 광주 시민들이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저항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초기 진압 과정에서 이 군의 그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공수부대가 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 이제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대학 전부 꽉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정무는 통제하고 예. 부대는 다른데 지켜져 있지만은 그 학교에 학생들이 드날들지 못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고. 예. 근데 5월 16일 날 그러니까 5.17 비상계엄 나기 전이에요. 예. 5월 16일 날 전남대학생 한 200여 명이나 그래. 예. 정문에 몰래 와가지고 또 우리 도서관에 가야 되겠다. 예. 이러니까 경비병들이 못 갑니다. 예. 제지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쫓아낸 거죠. 예. 그때 이 공수부대의 이 복장은 요즘 우리 경찰 보면 뭐 폭동 진압 뭐 훈련 같은 거 보면 이게 뭐 시위 진압 예, 장비를 예. 갖추죠. 완전히 이게 뭐 무장하잖아요. 방패도 있고 방석복도 그 있고. 우리 공수부대 아저씨들은 그냥 철 못 쓰고 예? 그다음에 뭐 실탄도 없이 빈총들. 그냥 총 들러매고 서 있었다고. 예. 근데 여기다 대고 애들이 가방에 돌을 넣어온 거야. 이 돌을 던졌다고. 그 애들이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이 애들이 보고했다고. 예. 애들이 돌로 막 던지고 이거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 니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랬다고. 그럼 가만히 돌 맞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돌을 날아오고 예. 피나고 그러니까 이게 공수부대 애들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윤영정 장군이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리고 네, 윤흥정 장군이 예. 요 분인데 그 당시에 그 전투교육사령부가 예. 광주에 있었는데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이었죠. 사령관이고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사람이어서 계엄 책임자기도 했고 겸 예. 부소장이라고 그런다고. 예. 육사팔기 엘리트예요. 예. 머리가 좋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예. 뭐 대검으로 처녀 젖가슴 돌했다. 예. 뭐 그 사진은 배를 사실은 다른 갈랐다. 사진이었는데 예. 경상도 군인 전라도 사람 다 죽이러 왔다. 이건 종전에 들이지 못한 악성 유언비어예요. 예. 이것이 막 마이크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윤영정 장군이 이제 작전 명령 내려서 이제 진압 지시를 하는데 예. 그때 정공 1사단장이 7공수여단 이 책임진 대대장 2기대대요. 예. 33대대 35대대 같아 대대장들 모아놓고 작전회의 하면서 이제 경찰로서는 진압이 안 된다. 예. 이제 군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예. 죽을 각오로 진압해라. 아, 그걸 정웅 사단장이 그렇죠. 지시한 겁니까? 그 작전회의에서 지시를 했다고요. 예. 그리고 가서 주동자 예.
추격해서 체포해. 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쫓아버리고 내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추격해서 잡으러 갔다고. 그래 애들이 뭐 골목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저기 정웅 사단장이 그렇게 명령을 그렇죠. 정웅 사단장의 통제를 받는 7공수 35대, 33대대, 35대대가 들어갔죠. 예. 예. 그러니까 얘들 시킨 대로 이제 추격하고 쫓아가서 패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겸사가 강광은은 예.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이 예. 그 지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고 DJ와 제야의 요소를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마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부마처럼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딱 예. 자, 그러면 이거 좀, 저, 문자가 좀 그렇게 해서 이게 초기에 예. 사람은 적고 상대는 많고 예. 그 진한 명령을 받았으니까 예. 임무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을 볼 때는 이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정웅 31사단장은 그 당시 광주 일대 그 주둔하고 있는 뭐 일종의 향토사단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사단. 예. 그런데 지금 그 나무위키라는 그 저 사이트에 예. 네. 정웅 사단장을 그 뭐라고 그 써놨느냐,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강경 진압을 기대했던 신군부 측의 바람과는 다르게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유혈 진압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정웅 사단장이었다. 그 결과 병력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했고 분산 운영으로 효율적인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진압군의 지휘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지금 나무위키에 정웅 씨에 대해서 서술돼 있습니다. 정웅 사단장에 대해서요. 정웅 사단장에 예.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공수부대는 사람 죽였는데 정웅 사단장은 강경 진압을 반대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중에 평화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건 정반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오늘 무엇이 아침 진실인지 예. 뭐가 진실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오늘 아침에 초간을 보니까요. 예. 정웅 장군이 고인이 됐다는 기사가 났더라고. 오늘이요? 93세로 자택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중앙일보하고 또 한겨레인가 예. 경향인가 두 군데서 났던데 거기 보니까 유족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예. 돌아가시기 전에 해고를 집필하고 있었다. 그 내용 중에 자기가 5월 19일 날 기관장들 모아놓고 왜 강경 진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을 인용해 놨더라고. 예. 글쎄, 그게 해보라고 나와봐야 알지만요. 예. 이제 이 경우에 정웅은 혼자 주장하는 거고, 예. 정웅의 작전 지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지금. 예. 대대장들 그거 같이 의논했던. 칠공수 대대가 이분의 작전 지휘를 받았죠. 그렇죠. 예. 살아 있다고. 예. 그리고 상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정웅 씨가 이제 평민당에 공천을 받을 때는 네.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550 핍박받을 때고 예. 예? 자기들은 기세를 올릴 때니까 예. 뭐 무슨 말 해도 아니 12.11을 반란으로 몰아가는 판인데 예. 이제 그런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제 자기 입장을 변명한 거죠. 예. 근데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의 그분의 명령을 받았던 지휘관들의 네. 증언에 의하면 예. 반대입니다. 강경 진압에
쫓아가서 체포하라 주동자. 예. 죽음을 각하고 진압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 정교사 참모장 예. 장사복 장군이라고 있다고. 예. 그다음에 60일 뭐 훈련 단장. 그다음에 또 누구 몇 사람의 정언이 뭐냐면 5월 18일 날 예. 정홍 장군이 윤항정 장군에게 무기고 경비하는 병사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는 발표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그랬다고. 아. 그 지금 질문도 그런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정홍 장군이 그걸 정언한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정교사 참모장 장사복 장군, 60일 훈련 단장, 그다음 또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정인들이 다 정언했다고 검찰에서. 그건 검토할 수 없어요. 나는 예. 정홍 장군이 순천 출신이거든요. 호남 사람이에요. 이 호남 사람을 진압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심적 갈등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장군쯤 되면 상관의 명령이 중요하지. 예. 윤흥진 장군이 진압 명령을 내렸다고, 출동 명령을 내리고. 예. 그럼 자기는 그걸 이행해야 돼요. 이행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명령 불복종 항명 군법회의 해복감이야. 그렇다면 정홍 장군도 어느 수준을 지켜가면서 말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들 살아있어야죠. 예. 댓글창에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웅 장군이 명령 받은 대로 강경 진압을 했거나 안 했거나 또 무장 세력이 뭐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분명히 5.18이 마무리된 다음에 계엄사에서 뭔가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웅 장군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나 명령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계엄사의 수사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건가요? 남아있다고. 남아 있죠. 어허. 예. 그래서 그 윤흥정 사령관을 해임하고 그 교통부 장관인가로 보내고 그다음에 소준열 씨를 다시 보낸 이유는 초기 그 진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까? 그러니까 윤흥정 장군하고 그다음에 정홍 장군이 임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더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태가 악화됐으니까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해임된 거지. 뭐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해임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단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창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계엄사에서 조사를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막 도청에다가 그러니까 그 시청에다가 막 폭탄 설치도 하고 무기고를 한 번에 그 열몇 군데가 수몇 군데를 갖다가 습격을 하고 그게 일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외부에서의 어떤 뭐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휘를 받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엄사에서는 혹시 수사한 어떤 뭐 수사한 결과 같은 게 좀 있는지요? 그 모든 관계되는 주동자를 다 잡아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신병이 확보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진술을 받고 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질서 속에 무력 충돌이 생기면 그 순간은 분간에 거의 불가능해요. 왜 계엄사에서 조사팀이 간 건 국방부 차원이고 나중에 국부위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명령받고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 광로 장군을 불러가지고 임무를 줬어요. 이광로 장군이 황해도 출신인데 최규하 대통령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기아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황해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거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가서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해달라. 그래서 이광무 장군이 조사단을 끌고 가서 조사를 마치고 올라와서 결론이 뭐냐. 이 윤영정 장군이나 정공사단장에 대해서 군부회의를 열어서 해서 한번 재판을 해봐야 된다. 요 초기 진압 작전의 지휘관 2명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 많아요. 뭐 사상이 많은데 크게 이야기하면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 한 예로 무기고 국가 주요 보안 목표, 교도소, 방송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강화해야 돼요. 이미 5월 16일 이전에 학생들이 뭐 성전을 선포하고 전남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투쟁을 하겠다는 걸 공중에 이제 그래서 어수선한데 이 지도부는 퇴무심하고 있은 거야. 그랬다가 윤영진 장군이 작전 지시를 하게 되는 게 그 직후라고 이게 복잡해지고 도망가고 치고받고 하는 상태에서 정공사단장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무기고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한 경계 조치를 안 했다고. 다른 지역은 다 했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작게로 그렇죠. 쫙 돼 있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보안 목표는 경계를 강화하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 뭐 일군의 사람들이 무기고를 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네. 군대에서는 자위권 행사를 그러고 민간 사회에서는 정당방위라고 그러죠. 근데 상대가 날 죽이려고 칼로 덤벼대기 때문에 나도 칼로 하다가 잘못해 죽었다. 그럼 재판 받으면 정당방위, 무죄. 이게 우리 민간 재판을 치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군인 보호구 규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이 그 무기고 습격, 그다음에 교도소 습격은 결국은 이 두 사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상당한 책임이죠. 예? 뭐 그런 부분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안 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 죽고 뭐 엎어지는 항세 비하면 별로 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 이 비극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의 책임이 큰 겁니다. 경찰. 왜 무기 탄약고 이게 전부 다 경찰이 이걸 예비군 무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이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그 진압복을 입지 않은 공수부대원과 시민들이 지금 직접적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위 진압을 할 때는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나가서 시위 진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패, 그다음에 머리에 그 투구, 앞에 이렇게 헬멧에 얼굴 가리게, 그리고 정강이나 이런 데는 돌 맞지 말라고 전부 이렇게 그 보호대가 차죠. 보호대 차고, 그다음에 이제 진압봉을 들고 이렇게 그 해서 어지간히 돌이나 이런 게 날라와도 이게 그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경찰은 어디 갔을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1980년 광주에서 이 난리 굿이 벌어지던 그 시기에 전남 도경국장이 안병하 씨인데 이 안병하 씨가 헬기를 타고 방송을 했습니다. 경찰 해산하라고. 그리고 무전으로 이 무전을 수령하는 경찰들은 모두 해산하라. 그래서 진압복 벗어던지고 경찰복 벗어던지고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경찰이 해산을 했어요. 이거는 그런데 좀 문제는 지금 인터넷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신군부의 강경한 시위 진압 요구에도 시민들을 보호하자겠다는 인물. 바로 전남경찰국장 고 안병하 경무관. 그래가지고 영웅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패들이 한
스토리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안병화 당시 전남 도경국장입니다. 국장입니다. 네. 이 전쟁 때 전쟁 이탈하면 총살형이에요. 예. 네. 그 경찰이 1차적으로 소요 진압에 책임이 있거든요. 예. 31사단장 책임하에. 예. 그러니까 협조도 없이 지시도 없이 해산시켰다. 예. 이런 군부회의 해부하고도 남는 예. 중죄를 범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그랬을까?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 4.19 경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최인규하고 곽영주 씨가 사형당했죠. 발포 명령을 내려서. 경무대 앞에 발포 사건으로 그 두 사람이 책임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분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고. 20년 전이니까 광주에 뭐, 이제 무력 충돌이 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앞장서서 하다가 예. 나중에 책임이 내가 질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저기 그 50 정부 출범한 다음에 안병화서 직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예. 하고 어디 뭐 미국 어디 갔다 돌아오고 나중에 뭐 경찰청에서 뭐 동상을 세우네. 예. 그리고 뭐 시민단체가 또 항의하고 예. 그런 시비가 벌어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정말 섭섭했는데 경찰도 그러면 안 되죠.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예? 자기의 국가로부터 임무를 방기하고 도망간 사람을 예. 뒤로는 몰라도 경찰청에 동상을 세우겠다. 이건 뭡니까? 공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침뱉는 행위예요. 그런 우리 경찰 간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마찬가지 의미로 예. 지금 이 그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 예. 광주 문제로 이렇게까지 이 그 진압 군들 이렇게까지 모질게 몰아붙여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재심까지 그것도 막 그 뭐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서면은 무슨 허문꼴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 시금석 아닌가. 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은 1960년에 발포한 사람들이 그 사형당하는 걸 보고 1980년에 경찰은 전부 해산 도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군이 야 1980년에 그때 거기 들어가서 지휘했던 사람들 전부 그 유죄 판결 받고 지금 연금도 못 받고 사형 선고 받았어. 그러면은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 이거죠. 이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는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죠. 판단이에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그걸 바란 거죠. 지나놓고 보면 네네. 예. 이제는 자기들이 시가지에서 무슨 짓을 해도 예. 경찰도 함부로 못 덤빌 거야. 더욱이 군인은 안 나올 거야. 예. 한 자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것이 그들의 목표일 수도 있고.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합법적 정부를 쓰러뜨릴 때 공권력을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첫 단계죠. 그렇죠. 예. 우리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상적 갈등과 충돌은 장기에 끝날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그런 상태에서 좌파들로서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아무런 관여도 안 하고 책임 없는 미국을 향해서 미군도 야 너의 신군부 뒤에 있었으니까 책임져.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이걸 우리 우파 소위 지도자들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단단히
명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안병화 경무관이 5.16 혁명 때 JP 김종필 씨와 같이 활동했던 648기 출신이다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648기 출신이다. 안병화 전남 도구연구국장이 뭐 그러는데 맞나요? 64 이 출신인가요? 사람이 예, 아닌가요? 뭐 했다고? 질문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뭔데? 648기다. 뭐 그렇게 질문이 왔는데.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무기 피탈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그 광주 사태 진행 기간 동안에 무기가 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 4대가 탈취당했고 군용 차량 374대, 그 다음에 38곳의 무기고가 불과 4시간 만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 습격을 당해가지고 총기가 5,403정이 탈취당했습니다. 칼빈이 3,646정, M1 소총 1,235정, M16이 34정, 권총 42정, 공용화기 51정. 공용화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총. 기관총. 그다음에 M60을. 뭐 박격포. 박격포 대형이 아니라 뭐 60mm, 81mm. 예. 메고 다니는 거. 공용화기 51정, 민수용 총포 395정이 탈취당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 탄약, 그러니까 소총탄이겠네요. 28만 8,680발, 폭약 2,180톤, 수류탄 270발, 탈취당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무기고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저는 그렇게 있는 생각합니다.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윤은정 장군도 네. 경찰이고 뭐 다 자기 지휘하에 있으니까 네. 이 심각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국가 보안 목표를 예. 지켜야 돼요. 예. 사람은 도망가면 되지만 네. 그 목표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아주 소홀히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게까지 할 이렇게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도 생각을 나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5.18 당시에 이렇게 군부대를 그러니까 무기고를 습격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표현이 너무 긍정적이면은 고도로 훈련받은 그런 세력은 아니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내려보낸 북괴가 내려보낸 뭐 이렇게 그 군병력 아니냐, 요원 아니냐 그런 설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사를 안 이제 하셨는지요? 그게 지금도 시비가 많이 되고 있죠. 네네. 예, 굉장히 좀 쟁점적으로 예. 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긴 근데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아니 군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소위 먼저 뛰어넘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리해 본 바는 이래요. 예. 그 당시에 확실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인민군 복장을 입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 법률이 그건 뭐 없고.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예? 예. 그 당시 군중 속에서 뭐 북에서 온 공작원들이 뭐 하는 거 알아낼 수도 없죠. 예. 그 증거 없었다고 확정이. 따라서 이 5일 광주 상이 끝난 다음에 예. 이 정부가 상황 정리할 때 북계 개입에 대한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예. 이게 잘못 언급했다가는 오해를 할 나중에 다른 것도 이게 불신을 받으니까 예. 일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이제 조갑재 기자가 나한테 예. 이야기했나 무슨 아니 그럼 당신들 왜 침묵하고 있었냐고 예. 예. 내려왔다고 주장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봤다고 그 사람들이 안 내려왔다고 자신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않나? 따라서 이게 보고 안 보고보다는 전체적 상을 놓고 봐야 된다. 그게 정황 증거예요. 네. 정황 증거가 뭐냐면
우선 무기고를 조직적으로 탈취했다. 네. 방산업체를 조직적으로 습격해서 탈취했다. 24단 지휘 차량을 습격해서 뺏어갔다. 예. 이건 평범한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조직된 계획된 팀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거든요. 이건 뭘 뜻하나? 다음 두 번째는 악성연비어. 네. 그 내용이 남쪽에서는 잘 안 쓴 내용이었다고. 그 언어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도 김여정이 담화하는 거 보세요. 아주 상소리 섞어가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을 예. 쓴다고. 예.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거. 걔들이 이게 선전선동의 하나의 무기로 쓰니까. 그래서 이 악성 유언비어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예. 이게 왜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나. 누군가가 조작해서 이걸 공급하지 않으면 이걸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보안사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어떤 북교의 공작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보셨을 때, 네. 야 이게 민간에서 하긴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다. 그 뭐 보안사나 이런 데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니까 네. 이거 주목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교도소 습격이요. 그래서 이 교도소 습격, 제가 이제 포항서 국회 출마를 여러 번 했는데, 예. 포항에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포스코, 예. 뭐 전남 사람 뭐 전부 다 있다고. 그 조선 내와 같은 데는 아주 완전히 호남 사람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그럼 내가 표 구걸하러 가야지.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광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어? 그 대신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예. 어? 민주화도 좋고 다 좋다. 예. 근데 그 시위대가 왜 교도소를 습격했나? 그 교도소가 민주화하고도 아무 관계 없다. 예. 그 교도소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교도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가까운 데는 사상범을 수용하지 않아요. 의정부에 없습니다. 예. 전쟁 나면 바로 이게 지금 다 남쪽에 가 6.25 있다고. 때 그 어떤 기억이 있으니까, 예. 대전, 진주, 광주가 이게 가장 큰 교도소 중 하나예요. 여기 간첩, 주로 사상범. 170명의 강력범, 한 2,600명이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교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 들었다. 그럼 못 들을 수 있지.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다 진실일 수도 없고, 그게 전부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세요. 예. 근데 이 교도소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된다. 저 이야기가. 내가 이래도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라서 안다고. 그러네요, 진짜. 교도소가 내 독방에 있었는데 예. 천원 넣고 바깥에 철문을 콱 닫고 잠가 버린다고 바깥에서. 예.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예. 네. 그리고 19통이라고 하는 조그만 통이요. 밥 넣어주는 통, 이게 전부야.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요. 정부가 문을 열어서 석방하기 전에 못 나오면, 죽기 전에 못 나오는 데가 교도소다. 예. 나 예외가 있다. 전쟁이 나면 점령군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교도소다. 예. 자기의 동지들을 꺼내기 위해서. 예. 혁명이 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교도소와 방송국이다. 프랑스 혁명도 바스티유 감옥 바스티유 감옥을, 예. 부셨죠. 그 이외에는 예. 어떤 경우에도 교도소 문을 열 수 없다. 그럼에도 광주에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아니, 이게 보통 일 아니라고 본다고. 이제 이런 등등, 그 이후에 이제 기타 뭐 탈북, 군인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북쪽에 들었다 등등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황장이 없이 발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갖춘 김덕궁 씨도 황장이 없이가 김일성 대학 총장 출신이고 예. 주치 사상을 주도적으로 예. 이게 예. 확립한 분인데 이분이 입국에서 말씀하신 게 있다고. 이 광주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랬다고. 그러면서 김일성대학교 옆에 3호 건물이 있다. 예. 어? 광주 사태가 난 다음에 거기에 근무한 애들이 전부 다 훈장을 받았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고 가춘 김덕훈이도 그 문제는 통일 후에 확인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올간조선하고 오래전에 인터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광주의 진정한 영웅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적과 통일이 되면 나타날 거다.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어요. 그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분단 사항이라든가 뭐 4.19 전후 사항이라든가 그 외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노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더 많은 증거 자료를 광주 시민도 수집해야 됩니다. 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미 뭐 국회의원에 재판 의해서 된게 됐으니까 아니라는 니들 거죠.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예. 그거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광주 시민도 이 뭐 주만원 박사 계속 떠드니까 그럼 알아보자고. 어? 그래서 그런 논의에 대해서 도와줘야 돼요. 예. 자, 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의하면은 그 광주에서 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시위대가 무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위대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시위를 할 때는 뭐 시위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장을 하고 실탄을 손에 쥐는 순간 상황은 소요와 진압이 아니라 교전 양상으로 벌어진다 이게. 그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위 진압 소요와 진압에서 지금은 이제 교전이 됐다 이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무장 투쟁을 통해서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이 세력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무력 대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사상자가 생기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따라서 이 시위대 측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자기들의 목표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경군 측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다고. 따라서 이건 충돌 때 충돌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DJ도 그렇고 저야 이 당시 학생들이 경군이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뭐 너희들 이걸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그걸 구실로 우리는 극한 투쟁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자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 고수로 갈 수밖에 없은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광주 그 자료를 보면서 가장 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그 화약입니다. 폭약 설치요. 폭약을 그 화순강업소에서 8톤을 가지고 와서 전남도청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뇌관까지 그 꼽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압작전 그 하기 직전에 그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TNT 이 뇌관을 해체하는 일이 정교사 전문가가 가서 뽑아냈다. 이걸 이제 해체를 했는데 과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아예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겠다 하는 목표가 확실했다고 봐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전교사 요원이 들어가서 이 사전에 이제 해체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해체를 못하고 이 8톤이 터질 경우에 어떤 정도의 위력이? 광주 시내가 뭐 상당히 날아갔을걸요. 그 도청은 물론 이 8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가 2분의 1톤. 뭐 좀 플러스해서 4대야. 추력 4대. 추력 4대. TNT가 가득 실려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이게 자동차 자폭 있잖아요. 그게 추력이 아닙니다. 뭐 피크업차, 뭐 오토바 이런 데 가서 내리 받으면 건물이 날아가고 이랬다고. 하물며
2가 2분의 1톤 4대에 맞먹는 TNT를 그 안에다 놓고 거기서 터뜨리면 도청만 날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도 피할 수 없었겠죠. 이건 이미 자기들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목표 달성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그게 이제 민족적 차원의 소위 민중혁명 투쟁이죠. 예. 아까 그 뭐 광주를 해방구로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보안사에서 대전복 임무를 계속 맡아오셨으니까 지금 뭐 댓글창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만원 박사는 600명 북괴군 침투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로 일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광주 정도쯤의 그런 도시를 해방구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전문 요원이 침투한다면은 몇 명 정도나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몇 명이면 충분하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나 내가 증거는 제시 못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몇 명이면은 어느 정도쯤의 도시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소특정단 예. 이 게리라 부대거든요. 예. 후방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하는 폭파하고 거죠. 예. 기습하고 하는 이제 부대인데 왜 제가 공수부대 근무를 했어요. 게리라전 교관도 하고 예. 그 이제 폭파 전문가 뭐 다 이게 다 파트가 있죠. 나눠져 예. 있다고. 예. 있죠. 우리가 이게 교량을 폭발을 할 때 교각에다가 포약 장치를 해요. 그렇죠. 예. 뭐 그거에 뭐 찻대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예. 그 딱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공병장교 출신이어서 좀 약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늘어오면 그만큼 노출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 인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투입되더라도 따라서 숫자를 우리가 무한정 많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늘었는지 그러나 한꺼번에 늘어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 축차적으로 내려오겠죠. 축차적으로. 예. 뭐 그러니까 내려왔다면 11월 이후부터는 내려왔다고 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국에 자기들 있는 관천망 예. 연결해서 뭐 정세도 판단하고 또 자기들 조직하고 연계해서 뭐 또 작전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볼 테고 따라서 정상적이면 김일성의 그런 교훈에 의해서 4.19 교훈에 의해서 11.6이 일어나서 한국의 정치적 심각한 상황에 빠졌으니까 난 그때부터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쪽 상황도 알려주고 저쪽에 지시도 받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몇백 명은 쉽게 내려올 수 있죠. 우리 울주 삼척대 한 120명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백 명이다. 그건 우리가 뭐 단언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 틀림없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북이 간첩을 남한에 많이 안 보냈겠나. 또 남한에 잠복해 있는 간첩 고첩들 또 있고. 예. 그래서 고첩이 얼마인지 모르죠. 뭐 어떤 사람 한 5만이래. 예? 남한에 간첩이 5만이 있대요. 그러니까 5만은 안 돼도 5천만 돼도 북이 안 늘어와도 그 5천 명이 일부가 광주에. 그래서 남한에 있는 북한 간첩이 광주에 많이 들락거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북쪽에서 안 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서 북한이 광주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사항은 있죠. 그 이사장님이 검찰 신문에서 95년 3월 29일 검찰 신문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된 것은 민중혁명을 하려고 혼란을 조성한 정치인과 제약 세력 덕분이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입장이고 네. 11.6이 없었으면 광주 사태가 안 났겠죠. 예. DJ가 없었으면 저는 광주 사태가 안 생긴다고 본다고. 예. 그리고 DJ가 그런 과격한 투쟁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예.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이유도 이유도 없고, 없었을 테고. 그 최규하 정부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예. 그러면 전두환 장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게 전부예요. 아마 돌아가서 훈장을 받았을 겁니다. 김재규 사건 성공적으로 수사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광주는 관계없으니까 그건 뭐 관계없고 예. 적어도 11.6 김재규 사건을 잘 수사해서 마무리했다. 예. 그럼 훈장감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DJ의 실수가 뭐냐.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선을 추구한 거는 최규하 정부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몰랑몰랑하게 과소평가했다. 그 다음 더욱이 흔히 말하는 신군부, 예. 이 육사 출신 군인들 젊은 사람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 의식이 강한가를. 예? 이제 이런 점은 그분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적었겠죠. 많았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데서 소위 과신, 예. 유신, 잔재 정부, 너희들 시대는 끝났다. 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하수부 너희들 뭐 병력이 있어 뭐가 있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YS도 너희들 내가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중대 결심하겠어. 최후통적 중대교침 여러 번 했죠. 그렇다고. 네. 그 우리가 들을 때는 아, 이분들 정말 세상을 이렇게 가볍게 보나.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 네, 근데 육군 대령인데 야 이분들이 너무나 우리 군을 우습게 하는구나. 가볍게 본다. 지금은 군을 홀대하는 시대지만 네. 그 사람들 군을 되게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 5.18 특별법이 이 통과가 돼서 이게 5.18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이렇게까지 그 법까지 만들어서 뭐 5.18에 대해서 뭐 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이 법이 과연 이게 이 정당한 법이냐 문제를 떠나서 이런 그 정당한 그 이런 그 토론이나 이런 걸 막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할 텐데 더 갈등은 심화되죠. 네네네 이 5.18 특별법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왜곡 처벌법인데 왜곡 처벌법이죠. 네. 이게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법이에요. 예. 불행하게도 민주투쟁에 몸바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법을 만들었다. 예. 그냥 대단한 역사의 아이러니죠. 따라서 자기들의 그런 주장에 이제는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법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입을 된 막은 거고. 거니까. 예? 다음에 이 법 가지고 진실을 털어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이 광주 시민의 명예를 돋아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광주 호남을 사랑하는 교수 두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한 분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진석 씨. 이분이 아마 한평은 아주 쪽 사람이야. 명예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2월 9일 날 그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은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출신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9일 날 이제 돼서 전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김재호 씨가 자기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고. 이 법이 예? 민주주의, 법치, 광주, 호남, 예, 위대한 민주화 투쟁 유산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날이다. 이렇게 정확한 온라인에 말씀이네요. 올렸고 그게 9일 날이에요. 예. 이틀 후에 최진석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5.18아,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에? 민주화 운동인데 입을 막는 참. 이 사람이 아이. 5.18아 배불리 먹어라. 어? 20년은 더 권세를 누려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념탑도 세우고 아, 북한인가요? 유공자도 더 만들어라. 민주고 자유고 헛개비가 되었다. 헛것이 되었다. 이걸 나중에 인터뷰에서 내가 왜 그걸 썼나. 이런 법은 독재 국가에서나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목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예? 그래서 이 법은요, 지금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사실 이거 위험 이걸 아닌가요? 갖고 있는 한 광주 시민은 수세에 놓인다고. 예. 야, 니들 진실을 겁나서 법으로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늘 이 광주를 써먹던 정치인들. 예. 뭐 지금도 진행되죠. 거기 가서 절을 안 하면 표 안 나온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서 절을 해야지. 호남 표 좀 얻으려고 거기 가서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절을 하는지. 예? 그래서 광주 5.18 단체들 일본에 와서 당신 여기 올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시비가 벌어지고. 이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닐까요? 아니,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데 그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틀어 막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광주에서 그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도 뭐 160여 명이 뭐 저 사망했습니다마는 진압 과정에서 우리 군과 경찰도 국가의 명령을 받고 그렇죠. 진압을 하러 들어갔다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시민 측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민주화 유공자로 뭐 엄청난 보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국가의 명령을 받고 광주에 들어가서 시위를 진압하다가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우를 하고 있나요? 어떤 대우도 없죠. 방치되어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에 안정되어 있는 그 당시 군경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제 5.18 이 반대하는 단체들 가서 현충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현충에서 막았다고. 작년인가 금년인가. 그러면은 예. 이런 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반란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가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가 다 시민도 경군도 피해자다라고 한 말이 그 말씀인데 그 사람들을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 군에 가서 상관 명령 받고 임무 수행하다 죽었다고.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묵명불복종이 그렇죠. 되는데. 정당한 자기 임무 수행한 거야. 예. 그런데 너는 살인 집단의 일원이야. 추모 행사도 여기서 못해? 예,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정치인들이나 일부 정치 세력들을 나무라야 된다고요.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예. 이게 언제까지 계속할 것 같은데요. 이 나라의 정치 풍토로 보면. 이게 제대로 우리 국민적 합의에서 정의를 제대로 안 하면 예. 통일될 때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피해자 차원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오케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타협하고 넘어가고 세월이 가서 그때 진실이 드러나면 그 역사에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황장엽 씨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요. 저거는.
아유, 뭐 가슴이 아픈 광주를 우리가 또 반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광주가 지금 너무 책임자 문제도 그렇고 진학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도 그렇고 이게 너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논의조차 못하게 지금 재갈을 물려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해야 되는지. 저 희망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예. 그 인권 변호사 하시고 예. 노무현 대통령 보좌하시고 자기가 이제 청와대 가셨는데 이 법은 취소하고 떠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그분의 명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석기, 한명숙 이런 사람 풀어주는 거 보니까 싹이 좀 노란 것 같던데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사장님께서는. 아이고 참. 우리 문 대통령께서 캐톨릭 신자신데, 예? 이거 좀, 야, 니들 마음대로, 토의하고 시비해봐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한다면, 뭐 아까 이성 계엄사령관 인터뷰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광주 작전의 총책임자는 전두환이 아니라 이성 계엄사령관이다. 그건 1000%입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또 말씀하신 거 5.18 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지만 순수한 대학생들의 어떤 민주화운동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점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들 또 좀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석현빈님, 김프로님, 그리고 김브라이트님, 테레사미님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육수 안 가고 일반 대학 가서 그 시대 살았다면 나도 끼어가서 뭐 데모하고 해야 되고. 그러셨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 대학생 3월에 저는 그때 군대를 들어요. 가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라. 야, 이게 참 그 말씀하셨던 아까 그 윤웅정 그 사령관하고 정웅 사단장이 진짜 초기 판단만 아무리 뭐 어떤 외부 세력이 그런 어떤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사태를 하든지 소요 사태를 갖다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있더라도 조금 좀 잘했으면 그 초기에 예. 딱 이 경찰 근데 정교사 관할 전부 인원이 600명도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31사단 이 기관용 앞에서 공수대대 1개 대대야.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수만 시위 군중을 상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24단이 내려간 거지. 늦었지. 초기에 보병사단에 갔어야 됐다고. 그렇게 해서 이 소요 초기에 이걸 잠재웠어야 되는데 겁주려고 공수부대에 보냈다가 이게 복잡해졌어. 그 또 안 되니까 또 공수부대 또 찔끔 집어넣어. 또 안 되니까 또 삼공수 또 찔끔 집어넣어. 예? 전술에서는 그게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소위 축차 투입. 아, 예. 이게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데 예. 축차 투입이 제일 나빠요. 예. 목표 정해지면 왕창 투입해서 예. 경제도 한- 마찬가지고 끝을 규모의 내야지. 경제가 최고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야지. 예. 그게 가장 졸렬한 병력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내 대대장 보고 너는 시내 17개 골목을 지켜. 예. 너는 19개. 그러면 그 지키는 이 병력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시위 군중 오면 지켜질까요? 안 되죠. 안 되지. 그걸 명령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5월 19일인가 이때서부터는 뭐 3,000명의 공수대원이 10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가 그 광주 그 도청으로 다 이제 직결시켜가지고 광주 도청만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명령을 내릴 때 너희들 가서 시내 목에서 뭐 열 몇 개 지켜라 할 때 대장 한 사람이 이건 안 됩니다. 예. 건의를 했다고. 예. 그 묵살했다고 그 여단의 참모장이. 야, 그대로 해.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다시피 했죠. 그래놓고 그 사람은 영웅을 만들고
공수부대는 완전히 그 얘기도 있던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계엄사령관이 쓸 수 있는 병력 자체가 한미 전작권 때문에 뭐 전방에 사단을 갖다 빼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수부대밖에 운영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죠 가능하니까. 예. 8군의 미군의 통제에 있는 전방부대는 그 사람들의 허가 없이는 못 빼요. 그러나 이제 국내 정치상이 심각해졌다면 네. 소위 충정사단은 동원할 수 있다고. 예. 충정사단이요. 서울 외곽에 이제 대전복부대 26사단, 예, 수색에 있는 30사단 이런 것들이 충정부대들이에요. 그럼 이제 8군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불가피하다 양해를 구하면 그건 전부 다 예비 사단들이니까 그건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이야기는 원칙은 맞지만은 현실에는 맞지 않아요.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쉽게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좀 댓글창에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분들께 답변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진짜 이 5.18과 관련해서 또 제5공화국의 어떤 7번과 관련해서 11회부터 쫙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진짜 뭐 100만이 넘는 이 조회수를 기록하는 동안에 허화평 이사장님께서 많은 증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진짜 저희 김용삼 대기자님이 제가 이렇게 가서 소매님 뭐 하세요? 보면 항상 그거 정리하느라고 바쁘세요. 고생들 진짜 많으셨는데 또 후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신 진짜 100만이 넘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조차도 이제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참 아쉬운 점이 큰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앤드마이크가 역사를 재조명을 해서 대한민국을 조금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로 이만큼이라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